교사였던 기인의 근무지 변경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고 시인한 이낙연 후보자. 지금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 딱 되고 나서 알았대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렇게 그러나 포기했습니다. 네. 그 위장 전입은 맞는 겁니다. 네. 후보자가 위장 전입을 시인하면서 청와대는 곤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고민스럽다며 지명을 빠르게 하다 보니 본인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다고 밝힌 겁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위장 전입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공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첫 청문회부터 그 원칙이 저기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강경화도 오르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자녀의 위장 전입 문제를 미리 공개하며 능력이 있는 인사인 만큼 적재적소에 쓰겠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후보자는 이런 과정이 없이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이 밝혀지면서 다혜리랑 엄마랑 결혼했네. 청와대 관계자는 공직 후보자의 신상 문제를 사전에 공개하려 하지만 위장 전입 같은 문제의 세부적 기준은 고민스럽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장차관 인사가 남은 만큼 대통령의 인사 원칙에서 어긋나는 문제가 발견될 때 어디까지 용인할지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합의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귀국해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취재진에게 발국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신 발언을 했는데 이 때문에 청와대가 다소 진땀을 뺐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오지 기자. 이른 새벽에도 환한 미소를 보이며 귀국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북한 문제에 대해 추가 제재가 필요하나 인도적 지원 사업은 별개여야 갈 한다는 거야?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민아 이거 갖고 가면 수민아 이불을 가져갈래. 빨래 가방을 가져갈래. 나는 그것도 있고 당장 저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반찬 공조 사는 분위기에 거 들고 가야 역행한다며 그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우려가 나왔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결국 국가 이익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어느 정도 제가 염색 안 하는 이유가 뭐 있었는데. 주고 나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봐요. 아니 청와대는 서둘러 진화에 2008년도부터 강 안 하겠다, 후보자의 염색 발언이 앞으로. 원론적인 그렇게 하면서 있는데 그 수준이며 이유는 못 확대 봤어요. 해석을 경계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개성공단 재가동과 오이사 조치 재검토 필요성까지 잇따라 그렇게 제기되면서 해가지고 우리 신발 정책 기조를 둘러싼 엇박자를 최소화하고 개인의 가방에다 일부러 생각을 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 그 안에 이거 오제입니다. 이렇게 이목에 쏠린 강경화 아니 외교부 장관 오늘 후보자는 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이죠. 뜬금없이 왜 학교를 거론하냐고요? 그게 언니 오늘 이제 저거 때문에 난리가 났어. 출신이 부탁했거든요. 자사고 없애고 뭐 이러고. 아니 이제 지방대는 언니 왜 강경화 지방대 외교부 장관 반환식으로 후보자, 누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김기정 국가안보 2차장 모두 연대 정외과 출신입니다. 박근혜 정부 통일외교안보 인사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등 서울대 출신이 준용됐던 것과 대조해 외교 안보 분야에서 서울대 가지고 연대가 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외교안보 자문그룹의 대부분은 연대 출신으로 문정인 특보가 그 과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 소위 뜨는 고등학교는 어디일까? 바로 그런다고 그 정의용 출신을 쓰는 건 국가원장, 아닌데. 성훈 국정원장이 나온 서울고등학교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고소영, 박근혜 정부에서 성시경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최소한 외교안보 라인에선 성균관대 나오네 연대정외과와 저거. 서울고가 준용되고 있습니다. 능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아빠가 힘썼겠죠 뭐 제가. 난 서강대 다녔잖아. 박근혜 지방대에 맞아, 소방대 아니었어, 쟤? 성균관대 아니라? 공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행동에 지방대 여유가 생긴 듯했습니다. 오늘 성균관대 출신이 많이 썼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 소송차가 법원에 모습을 보입니다. 지방대에다가 박 전 찔찔한 대통령은 학과에 그제 첫 출석 때와 같이 수의 찔찔하고 대신 왜 남색 나오냐 정장 플라스틱 머리핀으로 올린 머리를 했습니다. 대학교 가지고 나온 이틀 거예요. 전 누가? 법정에서 어디? 박 전 서울 대통령은 대학 긴장한 모습이 학생들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뽑다 보니까 그게 몰랐겠지. 중요한 기적 변호인과 재판부가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는 듯 이들의 여유가 모습이었습니다. 총파 때는 40년 지기 세수진 씨와 함께 법정에 안 나와서 앉았지만 편하다. 오늘은 박 전 대통령 아니, 그러더라고요. 좌석에 앉았습니다. 박근혜가 올해 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 양옆에는 때보다 더 이상철, 바쁜 유영아, 일정을 보내겠다고 변호사가 앉아 일주일에 2번 이상 결론을 나가야 되잖아요. 저기 이상철 변호사는 진짜요? 공소 사실이나 입증 계획이 계속 재판받으러 가야 정리되지 되잖아요. 않았는데 증거를 검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 기록과 증인의 숫자가 많아 당장 검토할 수 있는 기록은 조사해야 한다며 이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시한을 고려해 다음 주부터 주당 3차례 이상 공판을 여는 강행군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사적인 용도의 비용은 대통령의 개인적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전남도지사 선거 당시 보좌진이 당비를 대납한 사실이 논란이 된 가운데 누가요? 대한노인회와 관련한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한 방해 있어, 방해. 있습니다. 밥 먹고 있어요? 오늘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에서 590억 원대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단 일정이나 절차에 보고 갖다 드릴게요. 그래. 모두 받아들이지 좀 더 보고 갖다 드릴게요. 그래. 지난 1월 1일 덴마크 일본에서 체포된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출산에 대한 항소 재판을 포기하면서 아유라, 여기 놀이터에 누구누구가 있었어? 법무부가 덴마크 당국에 마무리되면 이제도 다음 달 정은별이. 은별이도 왔었어? 또 새로운 친구 남자친구. 모르겠는데. 자전거 타는 애 밀어준 애는 누구야? 동생이? 5살. 5살이래? 근데 말을. 송강호 나온대요 오늘.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상주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가 일자리 속도전이라고 전해드리면서 집중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의 매일 새로운 지시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의 중요한 단어는 인권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상을 제고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약화된 인권위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각 부처들의 인권위 권고의 수용률을 높이라는 기준이 없어 사후 평가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경찰은 따로 지목해서 인권 경찰을 구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놓고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서서 경찰의 준비를 시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인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검찰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수사권 경찰. 조정의 사전 따라. 작업에 공시에 안다요? 나선 셈입니다. 먼저 열게요.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는 민정 실을 어? 국가인권위에 어? 위상 크게 자신감 있게 몇 개? 다시 해봐. 특별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에 아니 5개는 안 했는데 그 전에. 10개. 사오마 이거 다 해라. 이명박 정부 시절 특별보호가 형식화되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아이다, 아재네. 특별보호가 단 한 차례도 마루병 주신다. 이게 다이를 아재 아재. 다음이 밥 먹고 있어요. 이거 몇 개 다시 봐봐. 좀 옆자리 앉기 좀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상사니까. 그 이번에 그 안철수 도와주다가 오는 거예요. 아 바꾸고 아니에요? 장하서 왜? 근데 걔가 이제 거기 앉아 부담된다고 자기 이번에 앉으라고 계속 이제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거 이제 나왔어요. 어제. 한 겁니다. 수사권 필수 전제로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자료를 보고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기관 인권침해 진정접수 현황 중 경찰이 혼자서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자료인데 경찰로선 수사권을 조정받으려면 개선점을 찾아야 하는 내용인 셈입니다. 청와대는 또 수사권 조정의 조건으로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내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권유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국정원 수사권을 경찰에 나누지만 그동안 경찰개혁 처리를 힘들었지만 그동안 검찰관리만 반복되고 인권을 내지 못했습니다. 찍을래 그거.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검경 수사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다음날 엄마가 좀 넥타이 안 빼고 다 했잖아. 가방 안 들고 빼빼. 청와대 내 다른 수석실과 비교해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그럼 이제 경찰청장한테도 가잖아요. 상당히 이제 관행적으로 일부 내일은 몇 시에 그때 갈 거야? 매달 자신의 급여에서 인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게. 그래야지. 그래야지 bon을 받지. 다음 대통령은 엄청 힘들 거야. 미국 백악관에선 미국은 저렇게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비교된다고 막 그때 나왔어. 공제해 왔습니다. 미국은 미국 거다 자기 거 자기가. 자기 거 써. 근데 영국에 우리나라는 화장지면 칫솔 사러 다니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다 저기 네. 사기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참모진에게 적극적인 토론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밥도 이제 밥 그 청와대에서 먹잖아요. 그 대통령이 먹고 난 나머지는 다 자기 거기 속에서 지한다고 그러는데. 얘 이건 나 꽂은 건 어디 가봤다요? 그 어머니 거 제가 고장났잖아요. 그 줄이. 언제? 저희 집에 있어요. 진짜 옛날에 아니 어쩐 얘기랑 맨날 꼽은 거 어쨌다 이러면. 우리 지민이 거는 오늘 갖고 간다고 했어. 그럼 지민이 거냐 그거? 고장 나와도 지민이 거야. 이거 오늘 그러면 전화가 전화도 안 오더라고. 그래서
꺼졌다고요?